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다리아 별이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세코닉스입니다. 16,7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세코닉스는 2.36% 하락하면서 1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지난달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고점 근처까지 터치하고 나서 다시 밀렸습니다. 이 종목 좀 반등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괜찮은 종목 사셨는데, 조금 단가가 뭐 좋았으면 좋지만, 현재는, 이 회사가 이제 강황렌즈 해서 앞으로,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에 이제 고하수급에 들어갔을 때 강황렌즈 이쪽이 조금, 이익도 개선되고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뭐 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고, 회사는 괜찮아서 현재 기준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자, 현재 시가총액 과연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시가총액 보면 간단히 나옵니다. 시가총액 1,739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정도가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PER 정도, 9배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자, 그런데 올해 정도에 아마 한 20% 가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적정 주가를 한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자,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럼 올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200원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찍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죠. 요즘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을 보시면 자, 이제 주봉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고점인데 지금은 2주간 이번 주까지 이렇게 안착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에 16,000원 안착할 거 보면 이거 추세 더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 이 고점을 뚫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월봉도 보시면 월봉이 수렴하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급도로 수렴하고 올라가는데 이 25,740원을 돌파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는 여기 근처는 25,750원 못 가더라도 자,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23,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에 23,500원 가더라도 이게, 강황렌즈 쪽 이게 고하소도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한 주식이고 회사도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현재 가격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길게 가면 간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가고 있죠. 근데 어느 원봉이죠. 그래서 원봉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걸 보면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자 어디까지 12평선 지지하면 좋은데요. 자 중심선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자. 그래서 16,000원 정도 15,900원 정도 지지선 드리고요. 손절선은 15,9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18,500원 정도 드리고요. 19,000원 정도 드리고요. 길게 장기적으로는 23,5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관이 사고 있죠. 큰 손들이 사고 있으면 보험도 사고 연기금 사고 투신도 사고 이것은 왜냐하면 저평가됐다는 거지. 그건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가요. 그죠? 그런데 단가가 높으니까 그에 대한 좀 대책은 만약에 비중이 15%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려가면 15%더 사도 돼요. 만약에 손절선 진짜 혹 내려가면 이게 바로 확신에 찬 투자. 만약에 확실하다면 내려가서 더 사면 15% 사가지고 수익 나봤자 얼마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20%, 30% 사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괜찮은 회사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잘 사셨습니다. 네. 네.
세코닉스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아쉽긴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000원 제시해주셨고요. 23,500원까지도 봐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6,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골드 123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입니다. 매수가는 18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포스코 0.95% 상승하면서 21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 받으면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의고 또 철강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또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중국 양회에서도 좀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 철강 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차익 실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18만 원대 사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목표가로만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목표가에까지 가신다. 그리고 지지선을 구치해 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을 때 한쪽에서 기관이 막 사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관 사서 팔고 있는데 다시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큰 손길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스코가 지난번에 제가 16만 원대 있을 때도 17만 원대 장기적으로는 올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랬어요. 2분기. 그러면 2분기부터 대신 4월부터는 왜냐하면 AIIB 야시개발은행이 지금 활동이 본격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철강 가격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설 지나고 나서 중국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닥을 거의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중국의 구조조정도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도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분기 배당이라 이 배당도 좋죠, 그죠?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것도 계속 사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기금도 계속 샀죠, 최근 들어.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기간이 계속 작년 12월부터 계속 샀어요, 그죠? 산데 주가는 안 가다가 최근에 갔죠. 그런데 보시면 누가 샀냐면 연기금이 많이 샀죠.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16만 대 공격적으로 샀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관련 있고 나머지는 기관들이 같이 좀 사줬거든요. 쭉. 특히 투신익이 많이 샀죠. 근데 투신이 최근에 20만 원 오면 19만 대 오면 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단기 20% 올랐어요. 저 PBR주로. 그런데 실적도 개선되죠. 저 PBR주로 자산가치 그냥 저 PBR주가 사면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0.4배 정도의 PBR 가치에서 만약 0.5배만 가더라도 수익률 20%예요. 그죠? 그런데 실적이 개선돼야 되죠. 업황이 개선되고 있죠. 자, 그리고 4월부터는 2분기부터 전체 실적도 개선돼요. 그래서 작년에 최악인 거죠. 최악을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투신은 벌써 20%, 3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2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이해를 하십니다. 대신에 포스코는 공매도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 그 공매도가 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가 근처에. 그렇다는 것은 외국 기관이 샀던 밑에 바닥에선 기관이 산 것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거죠. 진짜 요게 지금 건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지금 저 PBR주 올라온 주식에 지금 기관이 파는 것은 이런 형태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한 단계 올라갈 때 LG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 돌파할 땐 기관이 외국인이 사야 된다. 그전에 기관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만 원 돌파할 때는 외국인 사야 돌파하는 거죠. 한매수처럼. 그래서 오늘 또 전체 시장에 보면 투신이 2,437억 팔았어요. 코스피. 이 판게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한쪽에 받으면 이게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눌림목이죠. 바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서 오늘 음봉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평선 돌파했죠. 기준선으로 주봉으로 62평선 돌파했으니까 중기적으로 돌파한 거예요. 근데 목표가를 보면 여 위에 보면 122평선 얼마냐면 주봉상은 26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6만 원 돌파할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면 26만 원 돌파하지만 그래서 25만 5천 원 돌파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지수가 2100포인트 이상 가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나야 된다. 글로벌 경기가. 아직은 상당히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3만 5천 원입니다. 자, 23만 5천 원 드리고 왜 23만 5천 원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럼 8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5만 5천부터 시작했죠. 그럼 50% 얼마죠? 거의 8천 원 오르면 되죠. 그러면 15만 5천에서 8만이면 23만 정도 되죠. 그죠? 대충 보면. 그래서 이 대형주는 50% 가면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고 가게 되면 더블 가야 되겠죠. 31만 원으로. 30만 원, 31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50% 왔을 때는 정리한다. 그래서 2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으시고요. 수익 나. 만약에 최근에 오늘 정도 사신 분 있다면 지금은 외국인 사니까 있으면 눌림목 구간의 비중이 높지 않으면 다시 눌림목 구간은 현재 제가 보는 기준은 20만 초반이에요. 그래서 20만 5천 정도 오면 뭐 추가로 사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굳이 팔고 떠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홀딩해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바닥을 딛고 올라온 만큼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텔레콤입니다. 13,200원에 매수하셔서 10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장 2.61% 상승하면서 9,6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월에 지수 하락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다소 고점에 들어간 감이 있는데요. 비중 100% 지금 여기에 두고 계신데 어떤가요? 누리텔레콤도 함께 진단해 주시죠. 네, 2월 달에 이제 지수 하락해서 제가 같이 빠진다고 그러셨는데 지수 하락까지 빠진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보다도 이것은 고평가 정도에서 실적이 지금 개선이 안 됐거든요. 작년 3분기까지 보면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자,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은 개선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를 보면 이게 13,000원 갔을 때는 이게 적정 주가가 아니라 좀 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10,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되니까 이게 스마트 그리드죠. 그리고 해외 또 진출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3,000원 이상에서는 고평가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시간에는 13,000원 계속 매도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에 다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주봉에 보시면 단순하게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을 깨는 구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주가를 올라갈 때는 아무 때나 사놓고 기다려도 되죠. 이렇게. 그죠? 거래가 실려더라도. 그러면 고가가 이렇게 나와요. 13,000, 14,000원대. 계속 팔려고 14,000원 내외에서 팔려고 14,500원 팔려고 하는데 안 팔고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13,000원대 팔려고 그러죠. 고평가라고. 자,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아직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봉이 하나죠. 급락하고 나서. 자, 한 개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양봉이 다음 주 뜰 거 보이는데 다음 주 양봉 뜨면 기술적 반등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파시면 되고 그때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12,300원이고요. 그래서 12,300원까지 돌고 가시고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주식은 방향성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주식은 이 주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이거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반등 시에 지금 제시한 목표가 12평선이에요. 그래서 주봉상 12평선은 매도하자. 그래서 현재는 12,300이니까 반등 시에. 자, 그러면 일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12,300은 아니라 11,700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파시고요. 좀 길게 보면 좀 그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이하는 자,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시고 11,700원 단기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지만 목표가는 1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5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신데요. 오늘장 사마 콘덴서 3.8% 상승하면서 12,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역시 차익 실현 목표가 좀 제시해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이 회사가 콘덴서 업체가 이제 흑자 전환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이제 이 시장이 크니까 이 콘덴서 전기차 분은 상당히 이제 수혜가 클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행보하고 또 가고 아니면 가격 조정 또 가고 그런 형태로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수익 중이죠. 11,150원. 자, 수익 중이기 때문에 10%. 자,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주봉으로 보면.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3,6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거의 3배 정도 이상 이제 3배 정도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5배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18,000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보니까 계속 간다.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가는 것은 특별하게 그냥 단순히 추세를 걸어도 그냥 가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기준에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제 기법상으로도 여기가 이틀 깨지지 않죠. 봉 두 개가 하나 깨 바로 올려놓죠. 그죠? 그러면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정 한번 받고요. 자, 여기 한번 조정 받았죠. 그럼 요번에 가다가 13,000원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단기적으로는. 돌파하고 여기가 가일권 들어가면 추세는 더 이어진다. 그럴 때는 18,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13,000원 돌파 못한다면 이번 3월 달에 한번 이익 실현이 하고 나중에 또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번 달에 모멘텀 좀 있으니까 한번 반등할 때 추세가 계속 가는지 아니면 다시 꺾였다 조정받고 나중에 가을 정도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고 가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익을 확대하니까 천천히 파셔도 됩니다. 매 지지선을 확인되고 지지선 안 받으랬죠. 지지선 받으리면 자, 제가 보는 지지선은 현 상태에서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자, 22평선 지지하면 되고요. 22평선이 11,600원이고요. 12평선은 11,5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11,12평선만 지지되면 그냥 집이 올라가니까 그냥 쭉 떨고 가시면 돼요. 12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전기차 관련주의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지지선은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방금 전에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됐고 또 이 3월 달에 있는 이벤트에서 계속해서 좀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해서 좀 안도랠리를 이어갈 거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양해도 시작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이 같이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전체 반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요번 반등이 아주 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안정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도 같이 반등하니까 저희도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목표가가 1956포인트인데 오늘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시연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할 수가 있는 구간에 왔으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하면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전부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지는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지선 19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 여력이 한 30포인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정받는 업종들이 있으면 LG그룹주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도 하락장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하학주 오늘 좀 잠깐 조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OLED가 거기다 보면 OLED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죠? 이것은 낙폭가 많이 상승한 주식이 차익 실현이 몰려서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몰려고 나서 막 대형주가 가니까 그동안 또 다시 제약 바이오주 가니까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일로 간다든지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래서 급등주가 차익 실현 조정이 이것을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보는 단가는 최종적으로는 2010포인트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가 나오죠.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박스권 이렇게 놓일 걸 보이거든. 그래서 1890에서 2010포인트 사이에 놓여 있을 걸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가는 가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가더라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걸 대비하면서 박스권인데 그럼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는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는 여기서 지지선이 이렇게 추세가 1단계 A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 중이죠. 이렇게 반등 중이기 때문에 그 대신 중요한 반등이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왜 세게 나왔냐면 가일권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가일권은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에 급락했을 때 저도 계속 반등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걱정하지 마라 반등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파동의 반등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파의 목표는 저는 이번에는 2000포인트 정도를 2010포인트 바로 가지는 않을 걸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한 1900
80이나 90 정도 돼서 거기서 한번 눌림목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다음 주 만기 전까지는 좀 강한 코스피는 강한 흐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만기 다음 주 목요일 이후나 금요일부터는 조정장이 눌림목 구간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한 일주일 이상은 좀 뭐 행보나 좀 가격적 짧은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장이 전체적인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가 제시한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서 내일장에서도 시장 대응 잘하시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